필요한 순간 히어로. 진짜 입법 히어로와 함께 민생 법안을 검증해보는 입법검증본부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입법 히어로는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국회의원, 한결같이 의료개혁을 외쳐온 의료 전문가십니다.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의대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 의료개혁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외치는 분입니다. 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히어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세상을 고치는 김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을 고치다가, 그렇죠? 네. 이제는 세상을 고치는 김윤 네. 의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과거 정권에서 뭐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꾸준히 자문을 해오신 분이시고요. 하지만 또 정책에 제대로 그 자문들이 반영이 안 돼서 네. 답답함을 느끼시다가 드디어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제 옆에서 혼수를 두는 전문가에서 이제는 직접 정책을 만드는 의원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하신 지 이제 좀 되셨는데 한 1년 반 네. 됐죠. 예. 어떠신가요? 뭐 국회에서 일반적인 생활에는 많이 익숙해졌고요. 네. 그리고 교수일 때도 제가 굉장히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쁜 편이었는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더 바빠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네. 세미 찬스라고요. 좀 빨리 나왔네요. 네. 세미 찬스가.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예. 보통 한국에서는 의사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네. 의대를 졸업하면 이제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왜 의사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교를 다니던 사람이라 네. 그때 이제 그 소위 군사 독재가 있고 그쵸. 학생 운동을 많이 하고 뭐 그러던 때여서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 문제 의식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요. 의과대학에 오니까 이제 의료 정책을 배우면서 이게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료 정책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나요? 예. 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질문을 네. 주셔서 자, 지난 총선에서 좀 이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출이 되셨고요. 당시 오디션 평가에서 1위로 무려 100점. 만점이네요. 제가 네, 보니까 만점. 당시에 약간 상위권에 계신 다른 분들도 뭐 한 70점대 득점을 거의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압도적인 점수로 이게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에 의대 증원, 뭐 의료 대란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 의료 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네. 때였었고요. 시기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공개 오디션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름 일관된 삶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형평한 의료 혜택 이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점이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잘 전달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국회로 들어오시게 된 네. 계기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료 개혁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또 많은 국민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 체계에 대해서 한번 다들 고민을 해봤을 건데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료 개혁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의료가 뭐 능력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계에서 의원님을 모르는 그 의사분들은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께서도 뭐 이제 미움받는 의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배경이 좀 뭔지도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들면 의대 증원처럼 많은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사 안 부족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저만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나라는 의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할 때 이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사적으로 전에 이제 의사 동료분들도 좀 만나고 네.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동창들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으니까 만나죠. 예. 네, 그런 예. 돌멘 소리들 좀 네.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뭐 이게 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숨은 김윤 팬들도 의료계에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샤이, 생각에 샤이 동조하는. 그렇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꽤 있으셔서 저 팬들을 만나는 편이세요? 아니면 안티 팬들? 다 만나는 편입니다. 예, 예. 고루고루 이제 의견을 좀 듣고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안티팬의 숫자가 많고요. 좀 적게 만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 그렇군요. 사실 의료인 증원을 두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기도 하셨는데 의사가 부족한 건 모두가 공감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진짜 부분은?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네. 이게 이렇게 그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문제일수록 저는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의사협회, 전공의, 병원협회,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다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6년 1월 말 정도에 추계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6년 5월 정도까지 26년 입학 정원을 네. 정하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초반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오네요. 제가 의사님들께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음. 원래 옆에서 이렇게 훈수를 뚫 때 얼마든지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법은 내가 직접 만든다. 그럼 네.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네.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좀 나갈 때랑 좀 다르다는 말처럼 어. 그 의원님께서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상황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전문가로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와 또 직접 그쵸. 할 땐 또 완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그 자기 선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교수일 때는 제 주장을 그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전달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면 지금은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온건하게 얘기하고 해결책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의료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어려운 의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회에 입성한 김윤 의원, 과연 제대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입법검증본부에서 우리 히어로들과 함께 낱낱이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져볼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 법안. 먼저 필수 의료라는 말 정말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필수 의료라는 게 뭔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사실 저같이 또 의료계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범위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미용 성형 같은 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는 다 필수 의료죠. 예,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다 필요한 네.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응급, 중증 환자 진료, 소아, 분만 이제 이런 그 진료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긴급하고 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 우선순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 의료는 말씀드렸던 뭐 응급, 중증, 분만, 소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네. 유명 의사들이 지금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를 막겠다 하면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지방으로 그냥 강제로 내려보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수도권으로 이 환자가 몰리는 거를 막을 수 있는지 네. 방법이 구상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어디서 진료를 할지 선택할 때는 네. 뭐 이제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정주 여건을 따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충분한 환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고 더 키워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방에 어떻게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릉에는 강릉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울산대 병원의 분원 중에 하나인데요. 강릉 아산병원 때문에 그 강릉 지역의 입원 환자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낮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변하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지역에도 좋은 병원만 만들면 그게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가리지 않고 충분히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보니까 뭐 권역 책임 의료기관, 네. 권역 거점 의료기관, 네. 지역 책임, 지역 거점 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지역 의료 체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하는 건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은 중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보고 경증 환자인 줄 알고 받았는데 중증 환자면 대학병원으로 보내주고 거꾸로 성립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큰 종합병원, 작은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책임지고 진료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게 그 필수 의료 진료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지역 필수 의료를 복구할 수 없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법안입니다. 이게 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이렇게 구별로도 뭐 지역 거점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네. 어떤 환자가 가까이 있는 병원을 갔는데 조금 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이 환자들한테는 또 한편에 또 불편함으로 좀 다가올 수 네, 있지도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그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진료권 단위의 의료 체계를 세웁니다. 근데 그 진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인구수, 그래서 환자의 수요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되고요. 그게 또 동시에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 시간 이내여야 됩니다. 아주 중증이 아닌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 체계를 꾸리게 되는데요. 1시간 이내에 그 응급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진료권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대개 한 5, 60개 정도의 중진료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진료권별로 말씀하셨던 뭐 지역 거점 병원,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네, 오늘 의료계에 좀 관심이 많네 우리 세미 씨가.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네.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네, 네,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 문제를 주제로 이렇게 다룰 때마다 단굴처럼 나오는 게 네. 지방 의사가 부족하다. 네, 지방에서는 의사가 막 이렇게 넉넉하게 잘 없다 하는데 그러면 의사부터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을 지금 이제 많이 통과시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 의사 양성법이라고 하는 것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따르면 일단 이 한편으로는 그 입학할 때부터 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약속을 하고. 별도 정원으로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그게 10년, 15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부족한 의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계약형 지역의사, 복무형 지역의사 이 두 가지 제도를 이 법에서 새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또 좋은 의미를 가진 법률이 실제 통과되더라도 네,
잘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나 이제 재정 문제가 네,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얘기만 들어도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의사 인력 증원도 그렇고 또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수가 인상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만 좀 필요성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실 네. 방안인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편으로는 그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대학병원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교수를 파견할 때, 네. 뭐 전공의를 파견할 때, 지역에 있는 병원이 더 잘 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병원의 의료진을 대학병원이 교육시킬 때 환자를 서로 협력해서 잘 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뭐 무슨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별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활용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이제 시작할 때는 지금 한 연간 한 1.2조, 3조 정도의 규모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잘 작동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뭐 훨씬 더 큰 규모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디션에서 1등을 왜 하셨는지 막힘이 없으시네요. 정말. 네. 네. 확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자, 2027년부터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련될 계획인데요. 지역의 필수 의료 강화에 제대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입법검증본부에서 검증해볼 두 번째 법안 살펴볼까요? 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경련 증상을 보이면서 응급실을 찾았지만 14차례나 거절당하면서 끝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안, 바로 이겁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복지부에서 실태조사까지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고등학생 왜 14번이나 거절을 당한 걸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산에 거주 중인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 가던 도중에 갑작스러운 경련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곧바로 이제 긴급을 의미하는 중증도 2단계로 평가를 했고요. 응급실로 이송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14차례 응급실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소아신경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응급실도 있었고, 그리고 수용이 어렵다 응급실에 뭐 이런 병원도 있었고, 그리고 확인 후에 회신하겠다라는 등의 이유들이 있었는데 결국 15번째로 접촉한 병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심정지가 있었던 상태라 경련이 아닌 심정지로 응급실을 찾아서 가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응급 환자가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고등학생이면은 사실 신체는 어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뭐 이유 중에서 소아 중환자 불가 뭐 이런 이유로 안 받았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네.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거예요, 환자를 봤는데? 이게 의료계에 있는 좀 방어 진료 분위기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난 2023년에 이 관련된 사례가 있었는데 장이 꼬여서 구토 증상을 보였던 이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소아외과가 아니라 그 다른 외과 선생님이 긴급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경과가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 소송이 걸렸고 해당 의사에게 이제 법원이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나의 과가 아니면 그 내가 잘할 수 있는 과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손대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방어 의료의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왔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생겨나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의원님은 아니고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이네요, 처음이네요. 예. 찬스가 사방팔방으로 막 다들 긴장을 조금씩 하고 네, 있어요. 해야겠네요. 의원님한테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의원님께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아서요. 일단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정말 그런 환자 거부를 한 병원들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변호사고 누군가 자문 네. 받으러 왔다.
소송을 이렇게 네. 하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실 이 상황에서는 소송밖에 수단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안을 두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청구 소송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저도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권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네. 이 환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환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병원의 사정을 실제로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응급의료법상 그 응급 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가다 보면 네. 입증의 문제 때문에 많은 이제 환자나 유족들이 좀 굉장히 높은 벽을 느끼게 되고 패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진료 거부 행위와 뭐 환자가 상태가 악화됐다라든지 뭐 사망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 진료 거부와 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입증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실제로 책임을 현실적으로 묻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뭐 의원님께서도 지금 저희가 네. 하는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없도록 네.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을 내셨잖아요. 네, 응급실 뺑뺑이 해소법. 해소 응급실 뺑뺑이 뺑뺑이 해소. 해소법. 예. 네.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좀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119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해서 네. 우리 응급 환자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면 미리 상황센터에 우리 환자 못 받아요라고 사전에 알려놓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미리 공지를. 예, 사전 고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 사전 고지가 돼 있으면 그 병원으로는 데리고 가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게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있다고 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아니, 들어 너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어요? 이게 그것만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대학병원에서 나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종합병원에서 받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살려놓고 진단한 다음에 대학병원에 받아달라고 전원 요청을 하게 네. 되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도 잘 그런 중환자를 안 받아주니까 전원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애초에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최근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병원 사이에서 그런 문화가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환자가 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런 경우가 아니면 환자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단에서는 사전 고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뒷단에서는 응급실에 환자를 보는 응급학과 전문의 그 뒤에서 예를 들면 수술을 할 외과 의사, 뭐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를 동시에 늘리는 내용을 이 법안에 담고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응급 환자를 진료하면 아무래도 의료 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경감해 주도록 하는 조치 그렇게 세 가지를 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네. 사전 고지 관련해서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허위로 사전 고지를 미리 막 해서 우리 네. 병원에 못 오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사전 고지에 대한 허위의 사전 고지를 했을 경우 네. 제재도 있나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하기 위해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당한 사유, 네. 환자를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게 현재는 법에만 문항이 네.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환자를 못 받는 상태다라고 선언한 병원인 경우에 사후적으로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검토하는,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고지를 남발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근데 뭐 맞는 말씀이시지만 역시 또 지금 의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게 좀 가능할까요? 일부 지금 시범 사업에서 지역 단위로 의사들의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뭐 협력 체계, 교류 체계처럼 순환 당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순환 당직 체계 같은 걸 좀 운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배출되는 의사들이 중환자, 응급환자 보는 전공을 하는 교수들을 우선적으로 뽑도록 대학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력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 인력은 늘지 않고 응급 환자를 수용해야 되는 의무만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건데요. 이 법의 전제는 인력을 늘리는 것인데 인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냐, 우리만 법적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네. 그 환자들이 많이 소송을 또 제기를 네,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네. 사실은 뭐 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피한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나 소송의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면서 동시에 의료 분쟁 조정법안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거나 가벼운 과실이 있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일과 함께 환자들에게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설명받고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적절하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좋은 바람직한 그런 의료 분쟁 시스템을 만드는 준비도 지금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훨씬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네. 뭐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와 의료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의료 대란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어디 살거나 좋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잘 됐으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그리고 그 히어로의 공통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부탁이기도 하고요. 네. 혹시 이 히어로에 출연할 네. 다른 의원님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또 다른 당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예. 네.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네. 국힘 의원님을 추천하면 좋지 않을까 어떤 싶은데요. 분이시죠? 김미애 의원님 어떠신가요? 네. 아직 출연 안 하셨나요? 네, 안 하셨어요. 네. 부산의 의원님이시죠. 네. 네. 혹시 괜찮아 한 네. 분만 더 아니면 뭐 저기 한지아 의원님 어떠실까? 한지 의사 출신이시죠. 예. 의원님. 네. 이렇게 하면은 그 김윤 의원님 소개로 전화드렸다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미애 의원님과 한지아 네. 의원님 꼭 모시고 네. 또 이제 내년 언젠가 또 한 번 또 모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겠죠? 예. 상반기 중이면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응급의료법도 지금 이제 상정이 되어 있지만 아마 뭐 통과가 내년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의료 분쟁 조정법은 응급의료법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기 때문에 아마 같이 통과되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소식으로 네. 꼭 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약속? 이런 좀 네. 뺑뺑이 예. 뺑뺑이 이런 뉴스는 좀 다시 안 봤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김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